아까는 나이 드신 분들의 음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근데 반면 또 한 4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를 특히 키우시는 집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건데요.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빽 지른다던가 아니면 태권도나 합기도장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목소리가 아예 쉬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 어린아이라서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 교수님 되게 좋은 질문 하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한 토론 중에 저 생각에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다 보면 내가 말을 막 해서 소리를 많이 질러서 성대 결절도 생기고 폴립을 생기고 하는 거는 성인이 본인이 한 행동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는 건데 소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는 이제 미성년자고 그다음에 성격이 형성되는 애들인데 성격 중에 그래서 집에 남자애들끼리 다투거나 태권도 학원을 다니거나 검도 학원을 다니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환경이 된 애들이 있고요. 뭐 본인이 소리 지르는 빽빽 지르는 애들이 있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팔다리 많이 쓰면 굳은 살 베기듯이 성대에 굳은 살이 베겨요. 그러면 애가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목소리가 만일에 그렇다고 칠게요. 그러면 과 같은 반 내에서 친구들이 그 목소리 흉내내고 놀리겠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따 있지 않습니까? 왕따. 그래서 만일에 애가 그런 목소리로 그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있고 성격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애가 자라나는 애들이 성격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애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이거든요. 근데 소아는 구조적으로 성대 쿠션 역할을 하는 성대 점막 밑에 있는 성대 인대라는 구조가 덜 성숙해서 손상을 잘 입고 결절이 더 잘 생기거든요. 근데 수술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요. 성대 결절은 음성 치료가 원칙이고요. 또 음성 치료하면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혁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호흡이랑 발성이랑 그런 자세나 그런 거를 애가 지켜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그거를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엄마가 화가 나겠죠. 돈은 쓰는데 화는 나. 그리고 효과도 없어.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 그럼 선생님도 화가 나. 그래서 그러면 그게 웃지 마시고요. 그거 진짜라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걔는 성격이 이상한 애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커서 성격 이상한 애가 되는데 그건 다 부모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애들을 위해서 놀이처럼 놀면서 해주는 음성치료가 많이 개발됐어요. 놀이요법 음성치료라서 그거 열심히 해주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걔가 정상적인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애가 돼서 사회에도 공헌하고 부모 속도 덜 썩이고. 그래서 어머님들은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애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가 쉰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음성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애가 성격이 올바르게 성숙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잠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성대 결절의 추이를 본 논문이 하나 있는데 연령별로랑 또 성별로 다른 데서 이제 어린 나이 때는 남자 아이들이 결절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서 쫙 줄고 오히려 여성이 이제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중2병 되면 말 안 하잖아요. 그 남자애들은 이제 그때부터 말하니까 결절이 좋아지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막 말을 많이 하니까 커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연령별 또 성별 특성을 또 고려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소아 음성 변화에서는 이비인후과 진단을 받으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사실은 어머님이 오실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성대 상태를 보여드리고 보통은 성대 결절이 많으니까 이 질환이 왜 생겼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상당히 안심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호자분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나 어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애를 교육시켜서 잘 본인의 상태를 알게 하면 오히려 마치 게임하듯이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거를 다음번까지 이렇게 성취해오고 이런 재미있는 또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의 음성 변화를 간과하시면 안 되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평가받으시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성에 대해서 궁금하실 만한 점들에 대해서 음성 전문가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음성에 대해서 각 선생님들께서 꼭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제가 어렸을 때는 목소리가 안 좋아도 사는데 거의 지장 없습니다. 왜냐?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목소리가 삶의 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회가 이제 점점 분화되면서 목소리를 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텔레마케터, 교사, 유치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 계신 이비인후과에서 목소리 전공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위쪽에 계신 글로벌하게 리딩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앞에 계신 김한수 교수님이나 이상혁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해서 마음 편하게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소리가 점점 더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고 또 소득이 늘고 이러면 목소리도 예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고요. 최근에는 다들 또 노래에 관심이 많으셔서 가요 프로그램이나 성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목소리를 그냥 원래 내가 내 목소리니까 어쩔 수 없어 또는 나는 관리가 필요 없어 라는 것보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의 어떤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목소리가 변했을 때 오늘 말씀드렸던 단순한 병들도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이상 목소리가 계속 변화가 호전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앞에 두 분 교수님과 비슷한데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은 이제 목소리가 안 좋으면 스마트폰도 보기가 어려우신 세상이 됐어요. 저희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데 켤 때 보통 세 가지 하시잖아요. 안면인식, 지문인식, 그 다음에 음성인식. 사실은 이제 음성인식이 최종 단계거든요. 슈리아 음악 틀어줘, 그 다음에 빅스비도 부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목소리가 잠겼다거나 안 되면 이제 핸드폰도 못 켜시고 운전할 때 전화도 못 거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어떤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이제 음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아껴서 결국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목소리가 참 아름답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변성이 심해지는 거는 이 목소리라는 것도 음성도 결국은 근육이나 여러 가지 운동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젊었을 때 근육을 많이 키워놓고 체력을 보강을 해놓으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목소리 관리를 잘 하신다라면 나중에 이제 100세 시대인데 100살 때까지도 좋은 음성과 함께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가 함께 제작한 귀코목TV 음성편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목소리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하시죠.